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026년 1월 1일 새해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용진이고요. 어떻게 계획들 좀 세우고 계시죠? 네. 어차피 그 계획들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계획을 한 번씩 세워보고 또 수정하고 안 된 거 다시 돌아보고 하는 거, 그런 게 다 우리 인생인 거죠 뭐. 네. 오늘 같은 날 계획 잘 세워보시고요. 저희도 잘 한번 올해 100만 계획 세워서 잘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저희가 보내드린 2025년 장르만 시상식 반응이 저희가 준비한 것만큼 그래도 잘 나와서 너무 기쁘고, 또 앞으로도 26년, 27년에도 그런 시상식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새해 특집으로 우리 각계 또 전문가들 모셔서 올해 예언도 좀 한번 해보고 또 지난 역사도 돌아보려고 했는데 워낙 뉴스들이 또 큰 게 터져서 먼저 뉴스 잠깐 정리하고 특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실 김준우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쪽 자리로 승진한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 하루만입니다. 네. 네. 역시 땜빵 전문이시고 흑기사 전문이시고. 흑기사.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정치권 뉴스 짧게만 좀 저희가 정리하고 넘어가죠, 오늘은. 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어떻게 저도 뭐 녹취를 좀 아까 들어봤는데. 네, 좀...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곧 들어볼 네. 건데 사실 그 의원 출신 뭐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면 약간 불패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되고 특히 이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진 상황인데 일단 시점은 2017년입니다. 이 2017년. 당시에 이혜훈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당시 의원실의 인턴 직원에게 네. 했던 폭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대체 몇 판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일만 들어간 거는 아니고.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저는 뭐 저런 상사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보통 예. 뭐 이제 의원실 직원들이 의원들 들어간 기사 같은 거 쭉 매일매일 데일리로 추려서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이름이 들어간 기사 보고를 빠뜨렸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는데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고 그래서 저 사건 이후에 한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뒀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받은 분께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이라니요. 지금 녹음한 게 나왔는데.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도 이런 경험은 없죠?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연예인들이 네. 우리는 좋을 때 했어라고 옛날 연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정치인들도 예전에 이렇게 이른바 조인트 가는 게 많았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녹음의 일상화 시대에 거의 뭐 8, 90년대 정치인처럼 뭐 8, 90년대 정치인 다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요. 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음성 들으셨겠지만 이게 데시벨이 달라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끝일까? 라고 하는 추측들을 여의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 당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더 엄청 튀어나올 많겠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네네. 그래서 버티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니, 저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주체적으로 하겠어요. 그냥 시킨 것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 정도 되면. 그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본인한테도 썩 좋은 일이 아닐 텐데, 물론 뭐 그 전후 상황은 제 뭐 알 수는 없겠으나, 저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저 정도 인성이라면 글쎄요. 지금 뭐 장관 자리나 이런 거는 썩 적절해 보이진 않는 게 그렇죠. 현재까지 보기엔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러실 거예요. 네. 널 죽였으면 좋겠다. 아니 저 얘기를 어떻게 하지? 본인도 저도 근데 예. 당시 의원에게 신 기자님 죽이고 싶어요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요? 트라우마가 떠오르네요. 네. 기자들 본인
본인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이제 아래 부하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렇겠죠. 그 기자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말을 조심할 언행을 조금 텐데. 조심을 하는데. 네. 네, 그거는 그 사람 낙마할 때 한번 할까요? 지금 현직이에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혜훈 후보자 관련된 네. 갑질 요 얘기가 좀 터졌고요. 다음 어떤 뉴스 좀 있을까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혜훈 후보자 비롯해서 범보수 진영 인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이 직접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좀 상황을 공개를 했어요. 네. 지난해 2025년 2월 달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총리를 맡아달라고 전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맞아요라고 확인을 하니 거듭 맞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 대표한테 나 맡을 생각 없다고 전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도 사실 전화가 계속 왔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했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인 4월, 5월 초쯤에는 뭐 김민석 의원 지금 총리인 김민석 의원에게도 이제 전화가 여러 통 오고 했는데 네.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이제 여러 군데 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뭐 정확하게는 뭐 알 수 없으나 여튼 이런 보수 인사들에게 좀 더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힘 좀 대달라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연락을 했고, 네. 근데 그 전화나 문자도 다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유승민 의원이 명쾌하게 얘기를 해서 뭐 딱 유승민 의원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도 그때 총리 하마평이 있었거든요. 뭐 박용만 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결국 그분들이 다 거절하면서 김민석 의원이 총리가 된 거다. 그런 또 이제 네. 묘한 게 있죠. 거기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했는지는 뭐 저희가 컨셉은 중도나 이렇게 좀 전국 안정을 위해서 예. 그런 컨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게 아닌가. 유승민이 영픽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김민석이 영픽이 아닌 것은 아, 그래요? 분명했다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 내가 제안 받았다는 걸 굳이 얘기하는 거는 하도 또 연락이 오고 다시 기사가 났잖아요 이번에. 국민일보인가 어디서 네네, 연락이 네. 있었다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그런 적 없었다 이렇게 얘기되니 자꾸 연락이 오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김현정 앵커 CBS에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요즘 방송 출연 안 하세요 유승민 대표가. 저도 네. 섭외하려고 몇 번 연락을 드려봤는데 네. 근데 본인 하차하니까 이 하차를 걸고 단독을 이끌어낸 정말 김현정 앵커가 끝까지 김현정 앵커 했다. 네. 대단하다라고. 예. 방송쟁이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 다시 한번 밝혔다는 거고요. 네. 또 어떤 뉴스 있었을까요?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1억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소식인데요. 도대체 이 1억 원이 어디로 갔을까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네. 게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네. 누차에 걸쳐 즉시 반환할 것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환됐음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 애원하던 그 목소리는 뭐죠? 아니면 그 이후에 반환을 했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네. 2022년 4월 21일 사무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처음 받았고 처음 인지를 했고 즉시 이제 공관위 업무총괄인 김병기 간사를 만나서 보고했고 그 다음 날도 재차 대면 보고했고 과정은 녹취로 남아 있다. 그리고 나서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어요. 네. 반환을 그렇게 했으면 뭐 현금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뭐 현금으로 했겠죠? 만약에 현금이겠죠. 뭐 가끔 네. 달러인 경우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아니 뭐 국권 달러 뭐 해서 어쨌든 이제 안 걸려야 되니까 네. 금은 아니었겠죠. 금이었으면 좀 아쉬웠겠을 텐데 네. 2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보좌진이었다는 분도 모른다고 하고 김경 서울시원은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 서로 이제 다 삼자가 다 얘기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사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위증, 뭐 하여튼 허언을 하고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은 준 적이 없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이 받았지만 즉시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줬다는 거고. 네. 그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 없었다. 보좌진은 난 모른다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애원은 했고 네. 살려달라고는 했고 그러니까요. 공천은 받았고. 공천은 받았고. 예,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음주했지만 음주운전 아니었고 이런 거잖아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또 하나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방선거 한 5달 남기고 이 사안이 터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멘붕인 상황인데 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당 차원의 비례대표 추천 업무를 강선우 의원에게 맡긴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12월 중순에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또 맡겨요? 아니 12월 17일인가 정했다고 하는 기사였으니까 이 예. 논란이 터지기 전에 네. 있는 건데 아직 그 자리에서 뺐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빼야겠죠. 근데 사실 강선우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논란 이전에도 여가부 장관 후보자 때 여러 가지 갑질 의혹이나 좀 그런 것들이 불거졌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 관련 업무를 맡겼고 제안을 그 장경태 의원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강선우 의원은 2022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는 걸 텐데 당에서든 대통령실에서든 왜 이렇게 중하게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예전에는 뭐 대통령이 좀 아낀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모르죠. 그거는 이 뭐가 맡긴 거는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이 예. 아무래도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분 다 지금 윤리감찰 대상이라 네. 이 업무가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참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겠죠? 수사도 진행 중일 것 같긴 한데 네. 윤리감찰 결과를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음. 당신은 TV조선 기자인이 난 답하지 않겠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답변이 있었죠. 네. 장경태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네. 뭐 소환됐다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가능하면 그냥 정치권 뉴스는 크게 전해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기 좀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좀 1월 1일을 열고 싶었는데 워낙 뭐 뉴스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먼저 뉴스는 좀 전해드렸고요.